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심심해서 제 인생 얘기나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오늘은 한번 취업 관련된 걸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 저는 되게 어 회사를 한 번 다녔어요, 한 번. 딱 한 번. 한 번을 한 5년 정도 다니고 그다음부터는 자영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취업이 됐는지의 경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학교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의 과가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좀 특이한 과라서 웬만하면 대기업을 들어가요. 어 웬만하면 대기업을 들어가는 그런 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입학해서 이제 그냥 회사 생활하는 건 좀 재미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뭔가 '나랑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러니까 3년 정도를 그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공무원 준비를. 회사 생활이 안 맞는데 공무원 준비를 했습니다. 회사 생활은 안 맞는데 공무원 준비를 했고 3년 정도 준비를 하다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긴 할 건데 공무원 시험이 처음에 시험했을 때는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계속 그 단계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지쳐서, 원래 3 년을 계획하기도 했었고, 네, 3 년을 진짜 제 인생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안 돼서 이제 휴학했던 학교에 복학을 다시 하게 됐고 입사가 됐어요. 음 졸업식을, 그 회사는 공가를 내줘서 졸업식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갔고요. 일단 제가 3년 정도를 공무원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나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서는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당시에 많이 했던 게 토익이랑 오픽이랑 그리고 뭐 돈 좀 있는 친구들은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제 동기들 중에서는 가족의 그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스펙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이제 토익 준비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책도 많이 읽어 보자 그래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한 달에 한 90권 정도? 왜냐면은 제가 출퇴근하는데 1 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준비해 주는 여러 가지 취업 준비 관련된 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을 했던 선배들이 그 회사 대표로 해서 이제 뭐 세미나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세미나 같은 것도 듣고 취업 지원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지원을 해 줬던 게 자소서 자소서 컨설팅을 해 줬었어요. 그래서 자소서 컨설팅을 해 줬어 가지고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자소서 한 장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진짜 휘뚜루마뚜루 다 쓸 수 있다.' 싶어 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도 학교에서 돈을 그 전문가한테 지불을 하고서는 이제 컨설턴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할애돼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20-30분 정도? 그리고 한 2 번에서 3번 정도 횟수로 치면. 근데 그 정도였는데 저는 이제 처음에 작성을 잘하고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바로 도서관을 가서 그거를 피드백 받은 거를 바로 수정을 하고 다시 또 줄 서 가지고 거기 가서 받고, 이렇게 한 6 번인가 7번 정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와, 이게 그 자소서가 '내 인생이 어떻게 당신네 회사에 쓸모 있는 지식으로 바뀌었는가, 혹은 쓸모 있는 기술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래서 '와, 내 인생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나? 이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았나 내가?' 싶을 정도로, 물론 거짓말은 없었어요. 거짓말은 없었는데 그렇게 정리가 되게 잘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원을 한 게
그 GS였습니다. GS도 정유 회사가 있잖아요. 그 정유 회사랑 일단 뭐 그거 에너지 관련된 회사를 지원을 했어요. 거기가 그 복지도 되게 좋았고 뭐 복지라는 게 결국엔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쓴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거를 썼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그 제가 영상 초반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기업을 들어간다고. 그래서 그 대기업의 그 취업 지원 요강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일단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별로 그쪽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거기보다 GS 쪽이 저한테는 메리트 있는 게 많았거든요. 뭐 부모님이랑 가족들 그 치아 이제 보험 같은 것도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조금 지방에 가 있긴 했었는데 아파트 무이자 대출 지원이 됐었고 그다음에 GS잖아요. 정유 쪽이니까 그 1년에 200만 원인가 300만 원 정도의 그 주유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진짜 좋겠다 싶어 가지고 그 길을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가 이제 업무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이제 교대 근무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나중에 그 회사를 평생 다닐 것 같지도 않았고 나중에 그 회사를 나오고 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이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습득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이제 그건 좀 충분할 것 같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로 지원을 했던 데는 좀 그게 좀 쉽진 않았어요. 대신에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는 기업 그리고 지금 수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기업이었어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 환율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저도 물려 있는데 여튼 저보다 요건 좋은 사람들 엄청 많겠지 생각하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원서 냈는데 다음 주에 뭐 그때 당시에는 거기 관련된 인적성 검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회사 인적성 검사가. 그래서 인적성 검사를 보러 오래요. 그러니까 서류는 합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 진짜 잘 썼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소서 진짜 지금 수준에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소서 되게 잘 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소서를 가지고 이제 1차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적성 검사를 보러 오라 그러는 거예요. 직무 적성 검사인가? 뭐 그래 가지고 그거를 보러 또 갔죠. 뭐 보러 갔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짜. 처음에 막 너무 어려운데 제가 아까 동영상 초반에 3년 동안 공무원 준비를 했다고 했잖아요. 단순 계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뭐 언어, 수리, 사회 같은 그런 사회 전반적인 상식, 상식과 지식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수리 영역 그리고 제가 이과기 때문에 수리 영역이나 이런 건 좀 괜찮았던 것 같고 그런 나머지 그 문과적인 영역들이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면 3년이나 하면서 했었던 그것들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아니죠. 비슷하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3년을 헛살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엄청 쉽게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되게 쉽게 풀어 가지고 다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회사에서 나를 받아줄까?'라고 생각하고 입사 지원서를 넣었고 근데 그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 적성 검사. 직무 적성 검사에서는 공무원 준비했을 때 있었던 그 과목들 말고는 쪼끔 힘든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해서 '아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냥 다른 데 지원을 하자.' 그러면서 다른 데 막 서칭하고 막 조교님한테 "뭐 있어요?"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문자가 또 띠링 하고 날라온 거예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근데 제가 서울 상계동 살았었는데 어떻게 양재동을 6 시에 도착을 해요. 6 시에 그 버스가 출발을 한다는데.
그래서 아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죄송한데 제가 이 회사 최종 면접이 남아 있는데 이 면접을 보려면 6 시까지 양주동을 가야 돼요. 근데 전철을 타도 6 시에 도착을 못할 것 같아서 미안한데 아빠가 이것 좀 태워 줄 수 있어요?"라고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그때 약간 좀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걸 왜 이제야 얘기를 하냐."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 재수를 해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과는 뭐 지금 보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얘가 공무원 준비한다고 3 년을 준비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 사이에 다른 동기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해 갖고 자리를 잡는다든지 제 친구들도 그때쯤에는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입사 지원서 넣었는데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 봐요. 그러면 실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양재동으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와 이제 제가 마지막 번이거든요. 처음에 딱 1 명, 2명 이제 불려서 이제 가는데 물어봤거든요. 면접 어땠어요? 면접 괜찮았어요?" 막 압박 면접이 있고 이러진 않나요?" 그런 거 없었고 너무 화기애애했고 "너무 잘해 주셨다." 그리고 막 기술 면접이나 이런 거나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 없이 굉장히 편하게 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몇십 명 됐거든요. 근데 점점 하는데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 나도 아 이제 면접 편하게 하고 오면 되겠지.' 하고서는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아니 그 한 5 명인가 6 명이서 나를 막 너무 갈구는 거예요. 그 압박 면접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압박 면접을 너무 하는 거예요. 뭐 지금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대학마가 애플이었어요. 그 회사의 대학마가 애플인데 애플과 우리 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 우리 회사가 부족한 점은 무엇인가? 아니면은 뭐 애플이 더 잘난 점은 무엇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거든요.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아니 나는 그 회사 좋아 가지고 그 회사 좋은 점만 찾아갔지 얘 이거 부족한 면을 뭐 내가 알 필요가 뭐 있어. 그잖아요. 그래 갖고 헛소리를 했어요. 헛소리를 했어. 예. 헛소리를 하고서는 근데 뭐 더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서 막 이렇게 막 주눅이 들거나 쫄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대답은 그냥저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소서에 뭐 이력 사항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제가 신문사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와이프인데 와이프가 그때 여자친구였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자기 지인이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고 되게 편한 아르바이트다 해서 신문사에서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 자료를 스캔을 해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그 일하는 시간 내내 계속 스캔 뜨고 뒷면에 적혀 있는 그 설명을 기입하고 이런 것만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는 이제 '신문사에서 일을 했다.'가 됐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꼬투리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그러면은 면접자분은 "이런 지금 사회 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문사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많이 듣고 이랬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나 가서 사진 뒷장에 설명 써져 있는 거 그냥 스캔해 갖고 거기다 설명 쓰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사회 현상을 뭔가를 뭐 기자들과 뭔가를 할 게 뭐가 있어. 골방에 틀어앉아서 스캔만 떴는데. 그잖아요. 제가 제가 한 아르바이트는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면접관이 "그럼 당신은 사회 현상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네요." 이러는 거예요. 삿대질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 갖고 이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랑 말싸움하는 거 진짜 좋아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극보수파예요. 극보수파인데 저는 그 극보수파가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극보수파랑 그 뭐야 진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버지는 극보수파고 나는 진보도 뭐도 아니고 모르니까 맨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사회 현상 막 그런 걸 뉴스를 보면서 아빠랑 밥 먹으면서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이랬어요. 막 "이건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아이 사회 현상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 갖고 그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약간 격양된 이 어조로 제가 사회 현상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질문하신 분이랑 제가 하는 대답이랑 쪼끔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지금 사회 현상이라고 지금 사회 정치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뭐뭐가 있고 뭐뭐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데 어떤 관점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회 현상에 관심이 없진 않은 건가 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었어요. 계속 압박, 계속 압박, 계속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씨 그거를 대답을 하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은 압박 면접 안 하고 되게 이게 화기애애하게 면접 진행했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이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그래 가지고 같이 면접 본 사람들한테 "아니 왜 그 압박 면접 없다면서요. 왜 나는 계속 혼나고만 왔어요." 그랬더니 이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면접을 보질 않았다고. 그래서 '아 진짜 떨어졌구나. 이제 다른 회사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첫 번째로 지원서를 넣었던 그 GS 거기가 이제 탈락 통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진짜 너무 열받는 거예요 막. 가뜩이나 지금 면접도 떨어졌는데 이런 게 또 날라오네. 그거 너무 열받아서 진짜 될 놈은 될 놈이고 안 될 놈은 안 될 놈인데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그냥 생각을 하고 면접비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바를 좀 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귀하는 면접을 통과하셨으니 다음 주 며칠부터 셔틀버스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왜? 저는 그 생각했거든요. '왜? 나 그렇게 혼내 놓고 왜 나 왜 뽑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기분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그 회사에 붙어서 기분이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일꾼으로 쓸 만한 사람이긴 했구나.'라는 그게 이제 있었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회사를 들어갔다는 거 자체가 뭐 학과를 잘 만난 거일 수도 있는데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 요즘에 취업난도 되게 문제고 취업하시는 분들 되게 이제 어떤 고민이랑 어떤 걱정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그때는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알바를 하는데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내 스펙은 진짜 완전 바닥이고 참고로 저는 2점 초반대 성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3.0을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학기까지 미친 듯이 수업을 듣고 레포트 쓰고 해서 졸업할 때는 3.09 인가 3.9 인가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여튼 어 근데 공무원 준비도 한 3년 해 봤고 알바도 되게 많이 해 봤어요. 해 보고 회사도 다녀보고 뭐 자영업 뭐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뭐 이런 것도 해 보고 했는데 요즘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들까
왜냐면 저도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 회사 다닐 당시에 그런 회사 어떻게 취직해요? 어떻게 취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운이 좋아서 입사를 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아 이 사람 되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들 이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운 좋게 들어갔어요. 근데 그 회사를 5년 다니고 때려쳤습니다. 아 그때 진짜 월급 달달했는데. 만약에 요거 영상 반응이 좀 괜찮다, 아니면 제가 또 얘기를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다른 동영상 또 만들어서 올려 드릴 테니깐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제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